영화로 본 음악가 쇼팽, 쇼팽의 푸른 노트.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깊어가는 시간 속 음악의 위대함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의 세계로 깊이 빠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를 통해 그의 예술과 삶,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쇼팽의 삶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의 연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 녹아든 쇼팽의 음악이 어떻게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는지도 함께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쇼팽이라는 인물의 다층적인 면모와 그가 남긴 불멸의 음악적 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 원제는 라 노트 블루이며 1991년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쇼팽과 프랑스 소설가 조르주 상드의 관계를 중심으로 쇼팽의 삶과 예술,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그려낸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주연으로는 자누주 올레니작이 쇼팽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마리 프랑스 피지에르가 조르주 상드를, 그리고 당시 청춘 스타였던 소피 마르소가 조르주 상드의 딸 솔랑주 역으로 출연하여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소피 마르소의 출연은 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쇼팽의 내면 세계와 예술적 고뇌를 깊이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줄거리의 핵심은 쇼팽의 창작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의 건강이 악화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는 쇼팽, 조르주 상드, 그리고 상드의 딸 솔랑주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쇼팽이 상드와 그녀의 딸을 동시에 사랑하게 된다는 설정은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쇼팽이라는 예술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사랑에 대한 갈등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쇼팽의 예술성과 사랑, 그리고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자유로운 연애관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감독은 쇼팽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과 예술가로서 겪는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탐구하며 이를 스크린 위에 섬세하게 펼쳐냅니다.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쇼팽의 음악이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쇼팽의 다양한 피아노 곡들이 인물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때로는 무언의 대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관객이 쇼팽의 내면 세계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영화는 전기 영화의 성격보다는 쇼팽의 삶의 한 단면, 즉 조르주 상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정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쇼팽의 전체 생애를 나열하기보다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예술적으로 영감을 주었던 시기에 초점을 맞춰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예술적 열정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독이 쇼팽과 상드의 관계를 코미디적인 요소로 풀어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예술가의 삶을 좀 더 다채롭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영화 속 쇼팽의 모습과 실제 쇼팽의 삶을 비교하며 그 차이점과 감독의 해석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레데리크 쇼팽은 1810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39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기까지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다간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섬세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곡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폴란드 민족 음악의 요소를 자신의 작품 속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 조르주 상드입니다. 상드는 쇼팽보다 6살 연상이었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남성적인 면모를 지닌 혁신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9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시기는 쇼팽이 빗방울, 전주곡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을 작곡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쇼팽이 비교적 여성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상드는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분석하며 상드가 병약했던 쇼팽을 마치 엄마처럼 보살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 속 쇼팽은 실제 쇼팽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영화는 실제 쇼팽이 지녔던 여성적인 면모와 병약한 모습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는 쇼팽의 섬세한 감수성과 예술적 고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합니다. 영화 속 쇼팽 역을 맡은 자누주 올레니작은 실제 피아니스트이자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을 정도로 쇼팽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 개봉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올레니작이 직접 쇼팽의 곡들을 연주함으로써 영화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쇼팽 음악의 정수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사실감을 더합니다. 더욱이 영화 제작 당시 사용된 피아노가 쇼팽이 실제로 사용했던 1831년산 에라르 피아노였다는 점은 영화의 역사적 고증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고증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실제 쇼팽의 삶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쇼팽은 폴란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쇼팽과 상드의 관계에 대한 감독의 주관적인 해석과 재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 영화가 그렇듯이 쇼팽의 푸른 노트 역시 감독의 예술적 시각과 상상력이 더해져 창조된 예술 작품입니다. 따라서 관객은 영화 속 묘사를 통해 쇼팽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되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적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혹 다른 영화들에서 쇼팽을 지나치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인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쇼팽의 푸른 노트는 그의 내면적 갈등과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에 등장하는 쇼팽의 음악들을 살펴보며 이 음악들이 영화 속 서사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쇼팽의 수많은 걸작들이 중요한 장면에 삽입되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아지 왈츠, 연습곡 OP 10-12, 혁명, 발라드 1번, 다양한 녹턴, 그리고 전주곡 4번 2단조 등이 영화의 주요 테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음악들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닙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는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쇼팽과 상드의 유쾌한 한때를 보여주거나 그들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다툼이나 장난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혁명 연습곡과 같은 곡들은 쇼팽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좌절, 혹은 당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울분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메시지보다는 쇼팽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예술적 고뇌에 더욱 초점을 맞춰 곡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장엄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쇼팽의 웅장한 예술 세계와 그의 비극적인 삶의 단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턴들은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물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슬픔, 그리움, 혹은 고독과 같은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탁월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전주곡 4번 2단조는 쇼팽의 병약함과 삶의 허무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암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영화의 서글픈 정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처럼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 속 쇼팽의 음악들은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때로는 쇼팽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감독은 음악을 통해 쇼팽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과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객을 이끌고 있습니다. 각 음악은 쇼팽의 삶의 한 조각이자 그의 예술적 혼이 담긴 결정체로 영화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서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팽의 푸른 노트는 쇼팽의 음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영화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영화의 정수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인 셈입니다.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쇼팽의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명작으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프 슈필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쇼팽의 음악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피아니스트는 쇼팽 음악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에드리언 브로디가 슈필만 역을 맡아 연연했으며 자누주 올레니작이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여 두 영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르주 상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아망딘 루실 오로르 뒤팽, 즉 조르주 상드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담배를 피웠으며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당대 사회의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쇼팽과의 관계 외에도 알프레드 드 미세, 프란츠 리스트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상드의 존재는 쇼팽의 삶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자유로운 정신은 쇼팽의 음악적 영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팽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쇼팽 콩쿠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폴란드에서 5년마다 열리는 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전 세계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 꿈의 무대이며 오직 쇼팽의 작품만을 연주하여 그의 음악적 해석과 기교를 겨룹니다. 우리나라의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2015년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쇼팽 음악의 감동이 다시 한번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정보들은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가 보여주는 특정 시기의 쇼팽뿐만 아니라 쇼팽이라는 인물과 그의 음악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그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화 쇼팽의 푸른 노트는 쇼팽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를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의 독특한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쇼팽의 삶을 충실히 재현하기보다는 쇼팽과 조르주 상드, 그리고 상드의 딸 솔랑주 사이의 인간적인 드라마와 예술가의 내면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극적인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영화 속 쇼팽은 섬세하고 병약하며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자누주 올레니작의 탁월한 피아노 연주는 영화의 사실성을 더하며 쇼팽 음악의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쇼팽의 삶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집중하고 일부 설정에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줄랍스키 감독은 쇼팽의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하여 음악의 언어를 통해 쇼팽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강아지 왈츠의 경쾌함부터 혁명 연습곡의 웅장함, 그리고 녹턴의 서정성까지 쇼팽의 다양한 음악들은 영화 속 인물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극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섬세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쇼팽의 푸른 노트는 쇼팽이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적 영감을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한 번쯤 시청해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은 쇼팽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닌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화는 하나의 예술적 해석임을 인지하고 실제 쇼팽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팽의 푸른 노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영화적 즐거움을 넘어 음악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